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요걸 아이디를 입력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그 게시물이 3개 이상 3개인데 뭐 4번을 입력하면 오류가 났었죠. 자, 그래서 지금 너무 성급하게 우리가 뭐 했어요? 여기다가 파람 get id 즉 요 값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해줘야 돼요. 만약에 파람스에 어떻게 해주냐면 컨테인스 키라는 게 있거든요. 컨테인스 키. 자, 요게 뭔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파람스에 아이디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디 있냐. 그런데 자, 없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당연히 아이디 없으니까 여기다가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컨티뉴. 자, 이 컨테인스 키 아이디가 뭐냐면 요 파람스에 아이디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이디 있냐.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뭘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해서 자, 유저 아티클 디테일.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그쵸?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디테일 유저 아티클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가 안 나온다. 자, 다시 해볼게요. cannot pass null string 어디가 null이라는 건데 자바 58번째 그리고 pass int integer 자바랭 넘버 포맷 입세션 왜 넘버 포맷 입세션 아이디가 지금 없기 때문에 자, 다시 해볼게요. 나와라. 주저 아티클 디테일 했을 때 아이디 하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지금 뭔가 오류가 있다는 거죠. cannot create breakpoint. 자, 잘 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파람스 컨테인스 키 아이디 했을 때, 자, 이게 뭐냐면 아이디 있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없다. 만약에 그게 false다라는 건 뭐예요? 아이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저기다가 유저 아티클 디테일 자, 그냥 쳐볼게요. 그러면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라고 잘 나옵니다. 그쵸? 자, 근데 자, 여기서 이제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디를 입력을 했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것도 피해갈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자, 뭐 어떤 걸 피해갈 수 있냐? 유저 아티클 디테일 하고 당연히 이제 물음표하고 아이디는 1하면 몇 번 나와요? 1번 게시물 나오겠죠. 그쵸? 그런데 자, 만약에 고객이 잘못 입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티클 디테일 아이디는 뭐 1.1이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자, 이거는 사실 정수 형태가 아니라 뭐예요? for info string.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수 형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자기 손해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도 입력할 수 있겠죠? 유저 아티클 디테일 뭐 물음표 아이디는 뭐 1번 이런 식으로도 입력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도 안 되긴 하지만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이런 식으로 오류를 내보내는 고객한테 보여주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숫자 형태로 입력해달라고 고객한테 정중하게 요청한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정중하게 요청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쵸? 고객이 이런 오류, 여러분들이 만약에 웹브라우저를 뭔가 했는데 오류 보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오류 메시지 막 뜨거나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넘버 포맷 입섹션이라고 보이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실행 이전 오류가 아니라 실행 도중에 발생한 오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넘버 포맷 입섹션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굉장히 많이 보게 될 텐데, 자, 근데 우리한테 이런 기회가 있어요. 요 넘버 포맷 입섹션을 얘를 뭐로 감싼다? 트라이로 감싸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트라이 캐치라는 게 있어요. 자, 트라이. 자, 그 다음에 이 캐치 여기다가 트라이 요거 트라이 요거 맞아요. 자, 트라이라는 걸 감싸면은 여기에 오류가 나도 프로그램이 바로 뻗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있죠? 요거를 요 안에다 넣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캐치 해가지고, 자, 요 넘버 포맷 익셉션 있죠? 이 녀석을 그대로 복사할게요. 얘는 그냥 익셉션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int id 요 녀석 있잖아요. 여기서 이거 실행하다가 문제없이 실행이 됐다? 그러면 요 캐치 자체가 실행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실행을 하다가 문제가 일어났으면, 그동안 우리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바로 뻗어버렸는데, 자, 분명 지금 밑에 아이디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잖아요. 그쵸? 아이디 입력을 해달라고. 그쵸? 그 다음에, 자, 아이디는 없다라고 하죠. 이게 보시면,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쵸? 여기 아이디 만들었는데 지금 아이디 없다고 나오죠. 그쵸?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디가 지금 어디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 트라이 안에다가 만들어줬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우리가 int id를 원래 그전에는 여기다가 만들어줘가지고 요 녀석을 쓸 수가 있었는데, 보이죠? 요 녀석을 쓸 수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제가 이거를 여기 안에다 넣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요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오류 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쓰실 때는, 요런 거 쓰실 때는 밖에다가 뭘 해줘야 되냐면, 트라이 캐치를 쓰실 때는 무조건 여기다가 아무 값이나 일단 넣어 주셔야 됩니다. 아무 값이나. 그러면, 자, 여기 아이디는 이제 뭐 합니다? 요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밖에 있기 때문에 얘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트라이 같은 거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요런 변수는 웬만해선 트라이 밖에다가 만들어주는 게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아이디를 정수 형태로 입력해주세요 라고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ontinue 이것도 해줘야겠고. 자, 이렇게 하면 컨티뉴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자, 만약에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칠 수 있는 거잖아요. 유저, 아티클, 디테일 해가지고, 아이디는 뭐, 입력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뭐, 1번을 쓴다거나, 그쵸?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장난을 쳐볼게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아무거나 써볼게요. 그러면, 자, 보이죠? 아까는 그냥 바로 뻗어버렸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트라이 캐치로 예외 규정을 해놓기 때문에 얘에서 작동이 되면 뭐라 안 하지만, 원래는 기존에 넘버 포맷 익셉션이라 해가지고 오류를 내뱉었죠. 근데 이제는 넘버 포맷 익셉션을 걸러가지고 뭐 해준 거예요? 이렇게 내뱉어 준 거예요. 오류 대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더 좋은 거예요? 트라이 캐치로 감싸주는 게 훨씬 좋은 거죠. 왜요? 오류로 고객한테 바로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바로 뻗을 운명이었는데 그 운명을 거스를 수 있도록 해준 거잖아요. 즉, 고객한테 한 번 더 기회를 더 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번뿐만 아니라 잘못 입력했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 번 기회를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험해 보이는 코드를 트라이로 감싸면 우리에게는 2번 정도의 기회가 주어진다. 왜냐면 한 번 보고, 아, 내가 잘못 입력했구나 하고 제대로 입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유저, 아티클, 디테일, 아이디는 1.1을 할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무조건 정수 형태로 입력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트라이 캐치로 감싸주면 이런 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git commit, 얘는 뭐라고 할까요? 입력된 아이디에 대해서 유효성 체크를 할게요. 유효성 체크. 그 다음에 이거 보이지가 않아. git push origin. 네, 됐습니다.